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학부모 10명 중 3명이 우리 아이의 사교육을 지금보다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중에 절반은 다른 과목이 아닌 바로 수학 사교육을 더 늘려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텐데요. 잠시 진정하시고요. 자, 오늘 수다학에 또 새로운 얼굴 그리고 반가운 얼굴이 또 등장을 했어요. 정유빈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김세식 선생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수다학 식구가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기분 정말 좋고요. 또 앞으로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고민 상담을 위해서 열심히 수학 고민들 날려버릴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그래서 제가 쿨하게 저 자리도 그냥 양보했잖아요. 그런 거구나 진짜. 권리금도 안 받았어요. 네. 여기 저는 괜찮거든요. 없이. 예, 멘트가 잘 나오는 자리인데 제가 무보 중에 그냥 바로 넘겼고 사실 그 정유빈 선생님이 나 출연한 이후로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왔어요.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네. 정말 그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바로 모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새 식구 왔다고 이리 씨가 평소보다 멘트가 굉장히 기네요. 네, 할 말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 정유빈 선생님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익 선생님, 사실 엄마들이 생각하는 사교육의 단연코 1위는 수학이기는 해요. 저도 아이한테 수학이 제일 좀 급한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수학은 사교육이 필요한 그런 과목인가요? 대부분 이제 어머니께서 사교육하면 이제 영어, 수학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수학 교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또 질문을 받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 없다. 이제 잘 지내주면 된다. 학교 수업 잘 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이 네. 뻔한 얘기 감사하다고 혹은 또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네. 내가 교사인데 그래도 전문가인데 막 현실을 모른다고 한다던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아무리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해도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좀 두려운 마음이 이제 사교육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사실 그 방법이라는 게 너무 뻔해서 혹은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게 일반화되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방법들이 너무 많죠. 뭐 예습해야 된다. 학교 수업에 충실해라. 복습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문제집 좀 사서 여러 가지 보고 다양한 유형도 풀어봐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지키고 직접 하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네. 그게 좀 아쉽고요. 그렇게 공부를 좀 해나간다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좀 경험해 본다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 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뻔한 얘기 감사합니다. 뻔한 얘기였어요. 사실 이 사교육이라는 게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을 때 그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엄마 나 뭐 수학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아니면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어요. 네. 그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얘기할 때 그때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게 좋지. 엄마가 미리 알아서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하면 푸시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감만 생기고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어렸을 때는 대화를 통해서 뭐 이런 유대감도 형성하시고 그러면서 아이의 정서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 네. 그게 어머니들이 아이와 함께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뻔한 얘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네요, 분위기가 그러면 오늘. 안 뻔하다고 얘기하실 만하게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잠을 잡니다. 이유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네. 정말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공부라는 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학교 교과 과정을 성실히 따라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급하게 많은 양의 공부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낸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좀 즐겁게 진짜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수다학에서도 늘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사교육에 너무 치중한 수학학습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늘 강조해왔는데요.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학습보다는 오히려 수학의 흥미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다학은요, 오늘부터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좀 더 깊은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변화를 줬습니다. 자, 오늘의 솔루션을 또 이제 함께 또 나눠봐야 할 텐데요. 오늘의 수학 고민은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평소에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계셨는지 어머님의 고민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일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이한테 스스로 하게끔 시켜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희주한테만 신경을 쓸 수도 없고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쪽에 또 제가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3학년 들어오면서 좀 미루고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보충을 더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3학년 희주의 어머님이 이런 고민을 또 해주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학습 관리가 좀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큰아이가 고등학생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생한테 좀 관심을 더 보이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선생님. 네, 사실 아이가 스스로 잘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게 또 쉽지 않다 보니까요. 특히나 3학년인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이제 학습 습관을 잡기 위해서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 고등학교 아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학부모님의 역할, 어머님의 역할은 이제 멘탈 관리, 으쌰으쌰 화이팅. 그렇죠. 네, 그건 많이 있고 이렇게 학습을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도와주시기는 쉽지 않거든요. 희주에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엄마 입장에서 뭐 변명을 좀 해보자면 밖에서 한참 뭐 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아이가 해놓으라는 숙제도 안 해놓고 다 밀어놓고 막 이러면 좀 속 터지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통은 이제 소리가 한번 질러주고 눈 한번 흘려주고. 네, 그런 집안이 대부분이겠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초반에 특히 이제 저학년일 때 학습 습관은 어머님들이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네. 손수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말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때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유. 자, 손을 함께 잡고 이제 그렇죠. 이렇게 잡고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앉혀놓고 초반에 잡아주는 맞아요. 습관을 네. 좀 들여주면 어머님이 나중에 손 쓰시는 것보다 지금 이 저학년 때 습관을 잡아주시는 것이 힘이 덜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런 초반 노력을 좀 많이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맞벌이 부부들도 그런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시거든요. 그런데 네. 그래도 맞벌이 부부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조금 기울이시면 아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우리 어머님들 대부분 다 그거 원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으로 이렇게 변모하게 될 겁니다. 네, 학습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 학습 관리를 좀 잘 만들어주는 것은 아까 진짜 편해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엄마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도 편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학습 관리가 잘 안 돼서 고민인 우리 희준애를 다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아이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희주. 엄마가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요. 아, 저렇게 엄마가 쓰담쓰담 해주시고 그러면 피로가 확 풀리죠. 집에 오자마자 꺼내든 것은 특이한 가방. 안에 뭐가 들은 걸까요? 이거 무슨 우와. 가방이에요? 아, 아, 바이올린이었군요.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바이올린 켜고 하면은 스트레스도 싹 해소되고 좋을 것 네. 같아요. 오늘 학교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음악 소리가 굉장히 슬프게 들려요. 슬퍼. 아니 우리 희주 꿈이 바이올리니스트래요. 눈빛이 완전 집중한 눈빛이에요. 그렇죠, 아주 진지해요. 네. 바이올린은 그 손가락이 조금 아프지만 재밌고 그래도 아프면서 열심히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저 나이에 고통을 참는 방법을 그러니까요. 알아요. 아, 근데 왠지 고통을 참고도 하니까 되게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수학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힘들지만 해보니 재밌어요. 뭐 이런 네.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저 멘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꿈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희주. 집중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죠. 엄마 바이올린
다 했어. 잘했어. 간식 줄까? 아 근데 엄마하고 사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치 네. 얼굴 표정이 막 꿀이 떨어지잖아요. 희주야, 엄마가 조금 있으면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숙제랑 책이랑 좀 읽어놓고 있을 수 있겠어? 좀 쉬었다가 그러면 엄마 오기 전까지 숙제 해놔. 지금 그냥 말로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뭐 해놔라 이렇게. 근데 이게 실천이 될지 모르겠네요. 뭐 아직 영상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저렇게 어린 학생이 네. 혼자 남겨져서 엄마가 뭐뭐뭐 해놔라라고 했을 때 이게 시간 관리가 잘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아이가 아직 이런 학습이나 이런 걸 통제할 수 있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좀 조성하고 나가시는 그렇죠, 편이 그렇죠. 좋겠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 뭐 예. 하고 뭐 몇 페이지 하고 뭐 이런 정확한 지시를 좀 내려주시면 좋을 텐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약간 우려가 됩니다. 네네. 희주야, 엄마 약속 갔다 올게. 조금만 놀고 해야 돼. 갔다 올게. 약속 때문에 외출을 하는 엄마. 그런데 말로만 공부해 하고는 그냥 나가시네요. 아, 엄마 갔다 올게 하시는데 미련이 많이 남아 계세요. 하나 나가도 되나? 왜냐면 나갈 때 모습이 뭔가 책상에서 공부하는 모습이면 어머니도 편하게 갈 텐데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있으니까 네. 불안하신가 봐요. 결국은 내가 들어올 때도 제가 저러고 있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신 거죠. 엄마가 나간 뒤 열심히 액체 괴물을 갖고 노는 희주. 이럴 줄 알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저걸 너무 좋아해요. 네. 네. 공부하라는 엄마의 말을 벌써 잊은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결국 시간이 한참 지나도 노는 것을 멈추지 않는 희주. 분명 엄마가 조금만 놀고 공부하라고 했었는데 이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보니까 희주는 이미 조금씩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슬라임을 만지는 시간이 네.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엄마가 그냥 저기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수제비라도 먹게. 밀가루 반죽을 차라리 하면 뭔가 뭐 남는 게 있잖아요. 저거 좀 무슨 의미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어쨌든 뭐 정리를 했어요 지금. 다행히 액체 괴물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희주. 이제 공부를 좀 하나 했더니 그대로 침대로 다이빙. 이번엔 누워서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또 한참을 휴대폰을 보며 놀기 시작하는 희주. 이제는 지켜보는 제작진이 불안할 정도입니다. 걱정된다. 시간이 계속 가. 아주 시계를 또 저렇게 보여주니까. 큰일 났네. 역시 엄마 예상대로 좀 마음껏 노네요. 아, 자유롭게 놀아요. 결국 너무 놀기만 하는 희주를 보다 못한 제작진이 나서는데요. 희주야. 네? 아까 엄마가 나가시면서 숙제하고 책 읽고 하라 그랬는데 언제 할 거야? 아, 좀 이따 하려고요. 좀 이따 시간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좀 이따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큰 두 개의 벽을 넘기는 아이들이 힘들죠. 스마트폰, 네. 액체 괴물 이런 건 네. 너무 자기가 갖고 놀고 시간 보내기가 편하잖아요. 네.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주의 하루 일과인데요. 학교와 학원을 제외하면 자유 시간이 굉장히 많죠. 저 지금 잘못 본 줄 알았어요. 6시간. 겨우 30분? 그리고는 자유시간이 밤 자일 때까지는 다 자유시간이에요. 3시간인데요. 그러니까 뭐 동영상 보기, 액체 게임을 갖고 놀기가 거의 3시간 동안. 네. 저렇게 하라고 해도 힘들 것 같아, 저한테는. 저거 3시간 동안 주물르라고 있으면 이게 더 고통이에요, 저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학습 습관이나 공부하는 힘을 기르려면 이렇게 계획표 없이는 아마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자유로 이렇게 딱 맞춰서 하라고 하는 건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계획표를 꼼꼼하게 짜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딱 지금 제가 느낌적으로 딱 알 수 있는데 이제 한 10분 있으면 엄마 올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어떡하지? 저거 다 해놔야 되는데. 그때 약속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 저봐. 제가 딱 안 되니까요. 정확하셨네요. 아. 그 엄마들만의 촉이 있나 봐요. 큰일 났어. 일단 빨리 책상으로 그러니까. 달려라도 가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어머, 안아주시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하네요. 꺼내봐 숙제. 결국 엄마가 오고 나서야 공부를 시작하는 희주. 그런데 엄마는 희주가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별다른 도움 없이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엄마가 너무 심각한 푸시 안 하시고 네. 아주 부드럽게 잘 유도해 주신 것 같아요. 보긴 좋으네요. 네. 혼자 있어서 좀 대견한 마음이 좀 측은한 크시지 마음도 않았을까. 있고 예. 미안한 마음도 있으시고. 잠깐만 이제 시작 부분만이라도 잠깐만 잡아주고 나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죠. 뭘 해야 되는지 네. 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네. 정도는 함께 짚어보고 나가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마디는 한숨이었어요, 우리 희주가. 할 게 많네. 희주야, 네? 제작진이 듣기로는 그 문제집 하루에 4페이지 정도만 풀면 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좀 더 많아 보이는데 왜 그럴까? 아, 제가요, 전에 거를 좀 미뤄가지고 그 6페이지가 됐어요. 굉장히 해맑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본인도 웃긴가 봐요, 얘기하면서. 그리고 보니까 또 약간 그 덧셈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내가 빼먹었더니 몇 장을 더 해야 6장이 된다는 거를 됐다. 정확하게 네. 알고 있어요. 공부할 분량을 체크하는 희주. 표정이 어두운 걸 보니 공부하기 싫어하는 눈치인데 과연 집중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제 밀어놓은 것 때문에 6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한숨이 푹 나오고 있는데 우리 희주의 생활 패턴을 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혼자서 뭔가를 관리하기에는 좀 아직 어린 나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영상을 딱 보니까 학습 습관이 아직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미룬다라는 걸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미뤄서 6장이 9장이 되고 12장이 되기 시작하면 그래요. 네, 저희도 한숨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할 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루는 것이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런 습관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어머님께서 좀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한 30분 정도? 그래요. 네, 이렇게만 희주한테 꼭 할애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가실 때 그냥 애 손을 잡고 액체 괴물을 손에서 뺀 다음에 책상이라도 앉혀만 놓고 나가셨어도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 희주랑 이렇게 딱 앉아서 희주야 우리 계획표 짜자. 그래서 앉혀놓고 희주와 함께 의견을 주고받아서 이 시간대는 뭐 하고 이 시간대는 네. 뭐 하고 이런 거를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월요일에는 뭐 수학 문제집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너가 이 뒤에는 뭐 하고 놀고 또 화요일에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이때 하고 문제집을 푼다. 그 뒤엔 또 뭐 하고 그다음 수학은 또 몇 분 후에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이런 것을 짜주고 그것을 또 지키도록 옆에서 좀 봐주시면 그게 이제 흘러가면 이제 말을 안 하셔도 생활 습관이 잡혀서 이제 알아서 네. 딱딱 이거 할 시간이구나. 근데 척척 여자아이들은 조금 더 남자아이들보다 이게 잘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게 노력을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주가 조금은 더 이렇게 빨리 적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참 그 좋은 얘기신데 쉬는 시간도 사실은 좀 약간 좀 계획적으로 쉬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사실 주관이 어디냐에 따라 짬짬이 공부하느냐, 짬짬이 노느냐. 네, 맞아요. 네, 여기에 다르겠지만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짬짬이 놀고, 짬짬이 공부하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공부하고 놀고 이렇게 넣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적응이 덜 돼 있으니까 학습 시간보다는 조금 노는 시간의 비중을 조금 더 주시고 적응 좀 되면 조금씩 10분씩, 20분씩 좀 늘려가면 아이가 좀 더 적응을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조금 바쁘시더라도 이게 이제 짬을 좀 내셔야 되는 시간은 꼭 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은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스스로 계획을 짜는 것도 어려운 나이예요. 어떻게 하면 잘 계획표를 짤 수 있는지 어머님이 그거부터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희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다른 검사도 진행을 해봤잖아요. 결과가 궁금한데요, 선생님. 네. 자기조절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이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역시 학습 습관과 학습 기술이 같은 또래의 평균치보다 좀 낮게 나왔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조절 영역에서 정서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어머니를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이와 유대 관계가 상당히 잘 형성되어 있어서 네. 마음밭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네.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을 때라서 자율성이나 학습 동기는 평균 한 8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건강한 3학년들이라면. 네. 근데 지금 희주 같은 경우는 다소 수동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학습 습관을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소 좀 놀라웠던 것이 시간 관리가 평균 이상이면 그렇죠. 믿기지 않는데요. 네. 경력과는 좀 너무 달라요. 말하자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실천을 안 할 그렇죠. 뿐.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나름의 어떤 그 계획은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다시피 집중력이나 독서 능력이 낮잖아요. 시도하는 데까지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도 굉장히 좀 희소식인 거는 어머니가 그 시간 관리 능력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딱 보니까 시간 관리는 잘해요. 네. 그죠? 어머님 걱정 끝.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건 하는 친구예요. 책임감도 있고요. 하긴 방과 후에 딱 혼자 가가지고 바이올린을 탁 네. 키고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면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건 확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성은 잠재해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 학습 기술을 한번 살펴보시면 뭔가 특징이 보이죠. 네. 수업 집중은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암기나 학습 내용 정리나 학습 응용 부분에서는 다소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야겠다 이런 학습 동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집중력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학생인 거죠. 학교에서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집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정도는 감지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학년이 어리다 보니까 학습 자체에 대한 학습 동기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역으로 어머님이 집에서도 뭔가를 해야 해라고 딱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면 수업에 그렇죠. 집중하는 것처럼 집중할 수 있다는 당연하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주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좀 직접적인 학습 동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수학은 이 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면 네. 금방 변화가 생기면서 다른 부분들도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희주의 공부의 키는 엄마네요. 그렇죠. 왜 어린 애들일수록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착한 일도 하고 이런 걸 좀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평소에 생활하는 모습도 지켜봤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모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공부를 시작하는 희주. 한숨까지 쉬던 모습과는 달리 집중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야, 그래도 막상 공부에 들어가니까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자세가 일단 딱 좋아요. 손 딱 이렇게 들고. 그런데 공부를 하던 도중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바로 틀어지네. 아니 근데 공부하다가 저게 왜 갑자기 생각날까요? 저게 왜 갑자기 하고 싶어졌을까? 아니, 지문에 무슨 괴물이 어쩌고 괴물 백지괴물 막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있던 아이들이요.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러다가 요러 옆으로 이러고 하는 거. 여기 가기 전 단계인가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공부하면서 보니까 딴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바로 시작하자마자 휴대폰이 옆에 있었고요. 슬라임이 손 뻗는 데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학습 습관을 제대로 형성하기가 쉽지 않죠. 차라리 그냥 아예 그 방에 네. 책상하고 책만 몇 권 놔두고 나머지를 싹 다 치워버리면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어머니 하세요. 좋답니다. 아까 그렇게 갖고 놀더니 또다시 액체 괴물을 갖고 노는 희주. 노는 것에 푹 빠져서 공부는 다시 저 뒤로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한참을 놀기 시작하더니 충분히 놀았는지 액체 괴물을 정리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또 불현듯 갑자기 아니 모든 게 다 갑작스러워 보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놀이를 하다가 딱 이제 지금 다 놀았으니까 이거 해야겠다 하고 이제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나 싶은 순간 이번에는 낙서 시간. 문제집 구석에 열심히 낙서를 하기 시작하는 희주. 이 정도면 공부 반, 딴짓 반 수준인 것 같은데요. 저봐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됐죠 지금 선생님 얘기한 대로. 근데 다시 일어났어요. 네. 쓰러질 듯 하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자세를 잡고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희주. 풀던 연산 문제집을 금방 끝내는데요. 이번에 꺼내든 것은 개념과 서술형 문제가 들어있는 문제집. 그런데 첫 문제부터 쉽게 풀지 못하고 막히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희주가 택한 것은 바로 엄마! 모르겠어. 응. 바로 엄마에게 도움 요청하기. 어떤 거 볼까?
서술형을 적을 때 이것을 글로 나타내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좀 스스로 책을 잘 읽지 않다 보니까 문제를 읽을 때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저도 좀 신경을 많이 쓰긴 해야 되는데 저도 그 심각성을 느낄 때만 한 번씩 이야기했다가 또 저도 그냥 좀 나태해지고 그냥 저도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책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렇게 손이 뻗쳐지진 않나 봐요. 책을 잘 읽지 않는다는 희주. 어려워하는 서술형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될 텐데 책을 잘 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희주야, 근데 책은 왜 평소에 안 보는 거야? 약간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그냥 무조건 핸드폰만 그냥 바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솔직해서 좋다. 그리고 말도 딱 부러지게 해요. 그쵸? 그냥 핸드폰 봐요, 저. 딱 그냥 또 대담하게. 아저씨도 그러잖아요. 막 아, 책 있어도 안 읽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네. 이제 트렌드가 수학도 문제 길이가 길어져요. 긴 지문이 많고 그쵸. 또 서술형을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이걸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많이 네.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책을 그냥 또 막연히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책 내용을 어머니랑 이제 점검을 하는데 기왕이면 어머니께서 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책 내용의 전체적인 걸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 못하잖아요. 너무 막연해요. 그렇죠. 그거는. 주인공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희주라면 어땠을까? 우리 주변은 어떤 것들을 또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질문 학습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너무 또 라는 생각이 단답형으로 드네요. 가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흥부는 애가 몇이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제대로 읽었나 막 이렇게. 100페이지 세 번째 줄에 무슨 내용 나오지? 아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 질문하면 잘 대답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질문하는 훈련을 좀 하시면 희주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 좋은 지금 얘기네요. 하루 일과에 독서 시간 자체가 지금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독서 시간 한 30분 정도를 일과 시간표에 넣어서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는 게 아직 어리니까 습관 잡히면 꾸준히 읽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요? 네. 엄마와 함께 서술형 문제를 풀어나가는 희주. 과연 엄마는 어떻게 지도해 줄까요? 잘 모르겠어. 이거는 모는 종이에다가 19칸 곱하기 11칸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야. 이게 19 곱하기 11을 나타낸 그림이야. 그러면 이게 정말 209칸인지 한번 세어볼까? 엄마랑 하니까 확실히 되게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께서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그 나이 때는 처음에는 답지에 있는 그대로 서술형을 다 적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를 이걸 다 적을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고 막 그대로 다 옮겨 닫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200. 200거 맞아. 200거 맞아. 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해준다는 엄마. 과연 엄마의 의도대로 희주가 잘 알아듣고 있을까요? 그렇게 들었던 방법들이 나중에 혼자서 문제 풀 때나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약간 그 까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은 까먹어요. 어떡해. 어머님이 진짜 보람을 못 느끼시겠네요. 이거 보시면. 솔직하다, 근데. 정말. 네, 사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요, 맞아요. 희주가 조금 더 엄마의 설명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 학습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좋은 효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머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정말 제일 잘 지도하시는 네. 분 같은데 정말 의외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반전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희주가 이제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한번 스스로 엄마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그런 또 과정을 거치면 다시 한번 또 내면화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함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주가 문제를 질문한 이후 계속 옆에서 함께 공부를 봐주는 엄마. 희주도 엄마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막힘없이 문제를 술술 풀어나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역시 이렇게 어머님과 함께 공부를 하니까 아이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사실 좀 바쁘시겠지만 20, 30분만이라도 희주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습관 금방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하네. 예.
원래 보통 이렇게 되면 엄마 다 했어. 그럼 엄마가 이제 빨간 펜 들고 탁 오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없네요. 네, 이제 예전에는 다 이제 점수 매겨주고 얼마만큼 끝내는가를 다 했는데 거의 혼자 스스로 푸는 문제는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또 학습지 선생님이 와서 해주시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같이 풀자는 문제는 다 맞았다 그랬잖아요. 네. 칭찬할 기회를 잡으셔야죠. 그거 놓치셨구나. 맞추시죠. 오. 아직 어린 아이가 이렇게 피드백까지 스스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그때 이렇게 왜 틀렸는지 알려주셔야지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렇죠. 시간을 가질 네. 수가 있어요. 설명 워낙 잘해주시는 어머님이기 때문에 어머님 설명하신 것을 희주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바로바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그 언니들하고의 어떤 경험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안 해도 된다는 여유가 좀 생기신 것 같은데 그러실 수 예,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조금은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칭찬이 좀 많이 지겨워지셨나? 너무 첫째, 둘째 때 다 써가지고. 노하우죠, 노하우. 예, 네. 이 정도는 될 거야. 이러면. 매일 연산학습지 6쪽, 서술형 학습지는 4쪽 정도 푼다는 희주. 주 1회 학습지 선생님이 와서 피드백을 해주고 있어 엄마는 따로 채점이나 피드백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학교 성적은 아직 좋지만 엄마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첫째, 둘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한테는 시험이라는 게 없으니까 학교에서 단원평가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만큼 이 아이가 성취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학교에서는 3학년 나이 수준에 잘 맞춰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냥 학습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학습지 외에 더 학습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었어요. 집에 이제 모든 따님들이 다 모인 거죠? 가끔 중학생인 둘째 언니가 공부를 봐주긴 하지만 학습 관리가 부족한 상황. 또 중학생 언니도 자기 할 공부도 많은데 그걸 뭐 가르쳐주고 있을 시간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사이가 좋은 사이도 네. 서로 그 공부 봐주 다 싸움 나요. 사실 우리 집은 저 큰형하고 저랑 나이 차이도 나고 네. 큰형은 또 심지어 공부를 잘했는데 형제 간의 우애를 위해서 저의 성적을 포기하셨어요. 올바른 사이좋게 선택이었습니다. 지내기 위해서. 네, 아주 유연이 네. 좋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희주를 앞으로 어떻게 지도해줘야 할지 지금 하고 있는 지도법에는 문제가 많은 건지 엄마는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희주와 엄마를 위한 수학학습법 어디 없을까요?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쭉 해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희주의 수학 고민 그리고 또 평소 모습, 공부하는 모습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수학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외출하실 때 뭐 해놔라고 그때 요구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사이에 무슨 책을 읽던지 좀 더 이렇게 공부와는 좀 다른 활동을 시키시고 들어오셨을 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앞서 그 검사 결과에서 보면 학습 동기를 만들어주면 학습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3학년들이 학습 동기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걸 못 찾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옆에서 좀 붙어서 주시면 그리고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칭찬도 해주시면 그 학습하는 과정이 즐거운 과정이 되고 그 과정 자체에 이제 동기가 부여가 돼서 학습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약간의 노력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어느 정도 학습 습관이 잡힌 것 같아 보이면 이제 어머니 슬쩍 빠지시는 거예요. 또한 이 집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잡아줄 사람이 옆에 있거나 네. 혹은 또 공부를 안 봐주더라도 지도를 안 해주더라도 누군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짧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가 둘이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언니 찬스를 써가지고 이 집에는 정말 필요한 영웅이 누구냐? 아이언맨이 아니라 아이 언니. 아이 언니가 도와줄 때입니다. 영웅처럼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언니 찬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언니가 아니더라도 뭐 누군가 옆에 한 분이 있고 그리고 집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생각이 든다면 거실이라든지 이런 주방에 이렇게 좀 눈앞에 있을 네. 때 또 아이들은 딴짓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많은 네. 도움이 될 겁니다. 맞아요. 딴짓을 유난히 잘하는 애들한테는 딴짓할 기회를 안 주는 게 오히려 혼도 안 내고 또 아이가 또 변화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이런 걱정도 하셨어요. 학교에서 요즘 평가가 제대로 이제
숫자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얘 실력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앞으로 더 시켜야 되는지도 궁금해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수학 실력은 어떤 걸로 나왔나요? 네. 현재 하고 있는 학습량에 비해서 평가 점수는 상당히 높게 나왔죠. 반전이 또 있는데요. 아니, 와. 역시 수업 반전에 시간에 반전이네요. 집중하는 게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학교에서 수업 집중만큼은 정말 잘하고 있는 학생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학에 대한 어떤 동기, 학습 네. 동기만 좀 잡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에 틀린 것을 좀 살펴보면요. 단위를 안 써서 틀린 것. 네, 또는 부호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 틀린 것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집중이 조금 흔들리지 네. 않았나라고 몰라서 생각이 라기보다는. 들어요. 잠깐 액체괴물을 생각했을 때 아. 그때 빠뜨린 거죠. 그랬네요. 이따 만져야지 이거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아쉽게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어머니께서 고민하셨던 부분이 서술형 문제였잖아요. 네. 그 서술형 문제에 놓친 부분들이 조금 보였어요. 20번 문제를 보면은 다행히 문제 해석은 잘했어요. 문제 해석 잘했는데 이것도 계산 실수가 좀 있었고요. 사실 19번이 문제인데요. 서술형 문제라서 그런지 아이가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요. 네, 희주의 실력으로 봤을 때 정말 모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서술형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냥 별표를 치고 넘어가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수학 실력은 탄탄한 걸로 보이는데 역시 어머님의 걱정대로 이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학습 습관도 좀 잘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딱 맞는 학습법을 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희주 같은 경우 서술형을 약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서술형을 조금 잘 쓰게 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문제를 비슷한 유형 2개를 준비해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에는 서술형 부분들을 대부분 다 써주고 계산 결과, 연산 결과에만 네모칸을 쳐놓는 거예요. 채워넣기만 하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채워넣기만 하는 거죠. 결과만 쓰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문제는 예를 들어 여기가 사과였으면 여기 뭐 기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상을 좀 바꾸고 숫자만 살짝 바꿔서 아예 빈칸으로 두고 이걸 보고 이걸 쓰게 만드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고 쓰더라 처음엔 써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실력이 가면 한번 완벽하게 한번 써보라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데 이런데 이게 약간의 정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쉽지만 속이 터지고 그런 보통 과정을 정성이 아닌데요, 선생님. 화를 좀 누기시고 이렇게 지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죠. 그런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덧붙이자면 희주가 또 어머니 설명을 또 까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 표현이 조금 놀라웠는데 질문을 할 때도 희주가 이건 뭐 완전히 모르겠어, 저건 잘 모르겠어 이런 표현을 할 텐데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모르는지 그 모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지도를 해주신다면 네. 그럼 약점 부분 지도를 해주시면 지금 3학년이잖아요. 3학년이면 사고력이 이제 지금 이제 막 발전해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투자를 가장 많이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이제 희주를 보면서 아까 뭐 선생님도 그랬지만은 그 잘 까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 학습법이 바로 이 액체괴물 학습법이라고 오, 그건 또 제가 준비를 뭐예요?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주가 보면은 뭔가 잊어버릴만 하면 액체괴물을 만져요. 네. 잊어버릴만 하면 또 만져. 엄마도 똑같이 알려준 다음에 잊어버릴만 하면 또 물어보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물어보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물어봐가지고 자기 거로 아예 만들게 해주는 거죠. 정말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 때나 질문하면 아이가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근데 액체괴물처럼 언제든지 나타나는 그냥 거죠. 문득문득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네네. 이름만 따신 거예요. 이름만 따왔습니다. 아유,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해요. 네. 사실 희주는 기본 실력이 굉장히 있는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자극을 줘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양한 문제를 좀 만나게 해보는 거죠. 창의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고력 학습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자극을 받으면 도전하고 싶잖아요. 네. 희주 잘하는 학생이니까 조금 더 나 해내고 싶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이제 어머님께서 희주 손을 잡고 서점에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주가 풀어보고 싶은 책 네. 골라보게 하고 또는 인터넷상에 보면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좀 선별을 해가지고 함께 푸는 거죠. 희주 생각은 어떤지도 들어보시고 어떻게 풀었는지도 들어보시고 또 잘 풀었을 때 많이 칭찬도 네. 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 도전 의식을 더 많이 갖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부담 가지실까 봐. 조금씩 함께하는 거
그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소규모 공부방을 함께 해보는 것 또한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보는 그것도 것도 정말 네, 좋은 공부죠.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걱정되는데요. 친구들이 같이 막 주무르고 있어요. 선생님 왜 웃으신 거예요? 참으로 이상적인. 오늘 희주의 공부를 위해서는 어머님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모든 선생님한테도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어머님이 심적 부담이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어머니를 위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심적 부담 느끼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지금 큰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둘째 중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걱정이 거기에는 많이 들고 신경도 훨씬 더 많이 쓰이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해서 마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근데 희주는 아마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 요거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이제 삼형제잖아요. 그렇죠. 네. 삼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네. 막내인데 저희 형들이 다 생일이 1월 달이에요. 1월 달이면 생일 잔치를 흔형 날에 맞춰가지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형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를 어렸을 때부터 느꼈단 말이에요.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네. 공부 얘기하는데 또 그 생일상 못 받았던 게 뭔가 또 이제 한이 많은 평생 거야. 한이 한이 맺혔네요, 많은 아주. 아마도 어머니께서는 이제 똑같이 대우를 하시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언니들한테만 더 관심이 가 있고 네. 아 나한테는 좀 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 기회에 오히려 희주는 지금 엄마가 필요하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 네. 그래서 엄마가 좀 더 학습에 좀 도움에 학습 동기의 시작이 되는 거 그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주로서는 엄마가 언니들 걱정보다 나를 더 생각해줘 이런 것도 사실 위로가 되고 학습 동기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희주에게 좀 접근을 해주신다면 희주는 아마 재능이 있는 친구거든요. 학습에도 그렇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이미 좀 되어 있어요. 게다가 어머니도 좋은 질문자로서의 역할을 재능이 또 하실 수 있으세요.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잘 조합이 되면 어머니가 생각하셨던 것보다 그래요. 훨씬 뛰어난 희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희주는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기본 실력도 아주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는 편이고요. 또 무엇보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학습 습관, 학습 계획을 좀 잘 짜셔서 잘 실천할 수 있게끔만 해주신다면 분명히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머님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학습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을 스스로 먼저 할 수 있는 아이는 없다는 거죠. 내 아이가 학습 계획을 짜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생님은 바로 부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계획을 잘 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부모님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바로 학습 습관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학 궁금증 그리고 수학 고민 언제든지 저희 수다학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